3D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철사 모양의 구조물. 그 다음에 서페이스라는 게 나옵니다. 서페이스 혹은 서피스 뭐 이렇게 읽어요. 그냥 말 그대로 표면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리드가 있습니다. 솔리드는 속 내부가 꽉 차여진 도형, 내부가 채워진 도형. CAD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모델링 기법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 이 서페이스 모델링은 안 할 겁니다. 이 서페이스는 안 할 거고요. 와이어 프레임을 조금 설명하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개념을 잡고, 그러니까 3D 개념은 와이어 프레임으로 잡고 실제 모델링은 솔리드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3D는 2D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만 쓸 수 있고요. 순서대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화면을 3차원으로 이렇게 돌려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화면을 3차원으로 돌려보는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3D 오빗이나 뷰큐브나 V포인트나 뷰 혹은 플랜 이런 기능들이 명령어들이 3차원으로 바라보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Z축으로 선을 그리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상대좌표예요. 골뱅이 0, 0, 뒤에 Z. 어떻게 되나요? 0, 0, 골뱅이 0, 0,라는 얘기는 제자리에서 라는 뜻이죠. Z값을 넣으니까 Z방향으로 선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UCS 바꾸기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UCS가 있고 WCS가 있습니다. WCS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 전체 좌표계. 오토캐드가 지닌 원래 기본 좌표계를 WC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좌표계를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UCS라고 합니다.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 사용자 좌표계라고 합니다. 여기 설명이 한 번 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할 명령어가 솔리드 명령어입니다. 나머지 이제 쭉 솔리드 명령어들이 뒤에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바꾸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오빗입니다. 오빗이라는 게 궤도란 뜻이에요. 3D 오빗 그러면 3차원 궤도란 뜻이죠. 자, 3D 오빗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나와요. 움직이면 됩니다. 움직이시면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위로 드래그, 그 다음 좌우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위로 올리고 좌우 이렇게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밑으로 내리면 우리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봐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그런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면 사물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처음 드래그할 때 아래로 내려버리면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본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위로 올려서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좌표계가 움직입니다. 이게 사용자 좌표계인데 UCS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간단하게 사각형이라도 이렇게 그려놓고 혹은 원이라도 그려놓고 보시면 금방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금방 보이시죠? 회전하는 모습이 금방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뷰 큐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있는 사각형이 뷰 큐브입니다. 뷰보다 큐브 육면체. 여기 보시면 각각 이름이 써 있습니다. 탑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바텀 뷰, 웨스트, 이스트 뭐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어요. 노스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누르면 되는 거죠. 대각선, 여기 꼭지점을 누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V 포인트라는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보죠. V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방위입니다.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위에서 바라볼 거냐 아래에서 바라볼 거냐 이 얘기입니다. 0도 아래는 쓰지 마시고 그 다음 동서남북을 보시고 위아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45도 방향에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거죠. 180도 방향에서 볼 것, 225도 방향에서 볼 것,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볼까요? 이번엔 뷰 명령어입니다. 자, 뷰 명령어는요, 아예 저장을 해놓고 쓰는 겁니다. 내가 자주 보는 뷰를 저장할 수도 있고 기존에 많이 보는 뷰를 저장해 놓을 것이기도 합니다. 프리셋이라고 하는 이 화면에 보시면 그냥 내가 아예 캐드가 저장해 놓은 겁니다. 탑 선택하시고 그 다음 세커런트 누르시고 오케이. 그럼 탑뷰로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뷰, 뭐 SW, 사우스, 웨스트죠? 이렇게. 혹은 노스 이스트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뷰 명령어입니다. 가장 쉬운 건 탑뷰가 많이 쓰겠죠? 자, 한번 바꿔 보시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플랜입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근데 이 플랜만큼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플랜은 정확하게 말하면 XY 평면 보기란 뜻입니다. XY 평면 보기. 이게 플랜의 정의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플랜이라는 명령을 쓰면 이렇게 뜹니다. 엔터 옵션, current UCS, UCS, W, 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UCS 아이콘의 XY면 보기란 뜻이에요. 이렇게 XY면 보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화면이 회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업할 때 플랜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플랜 엔터 2번 누르면 현재 UCS의 평면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가 이제 플랜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3D 오빗을 많이 쓰는데 3D 오빗보다는 Shift 키하고 마우스 휠을 드래그 해봅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해보세요. 바로 요걸 씁니다. 원래 휠 드래그가 펜이죠.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하면 3D 오빗이 됩니다. 바로 요 기능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플랜 두 개를 씁니다. Shift 휠 드래그와 플랜 이렇게 두 개를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엔 간단하게 정육면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라인 그릴 때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렸었어요. 그죠? 이번엔 똑같이 100인 정육면체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화면을 이렇게 삐딱하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렉탱글 골뱅이 100, 100. 그 다음에
라인 끝점 잡아서 골뱅이 0,0,100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끝점 잡아서 골뱅이 0,0,100 이거 카피도 가능해요. 카피 끝점에서 끝점으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어떤가요? 육면체 그려진 거 맞습니까? 화면을 다시 볼까요? 제가 옆에다가 하나 더 그릴 거예요. 골뱅이 100,100 라인. 자, 어떤가요? 카피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 어떤가요? 둘 다 3D처럼 보이긴 하나요? 자, 왼쪽에 있는 건 확실한 3D가 맞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건 화면을 안 돌려다 봤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평면입니다. 오른쪽에 그려진 건 착시입니다. 우리 간혹 그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낭떠러져 있는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런 착시일 뿐입니다. 화면을 돌려다 볼 텐데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평면으로 눕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위치가 되면 마치 3D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돌려다 보면 이렇게 착시 그림이 되는 거죠. 우리가 3D를 할 때 이렇게 착시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면을 늘 돌려다 봐야 됩니다. 물론 선도 많아요. 그래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화면을 자꾸 돌려다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가 사용할 때 이 오스냅 트래킹, 좌표 추적기하고 오스냅 트래킹 쓰죠. 자, 라인 클릭합니다. 보이시나요? 툴팁의 Z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 네, 이러고 100mm. 이건 착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착시가 안 됩니다. 좌표 추적기가 들어갔죠. 좌표 추적기는 Z축의 방향으로도 추적이 됩니다. 카피. 자, 그러면 어떤가요? 3D가 제대로 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상대 좌표를 이용해도 좋지만 이렇게 좌표 추적기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좋습니다. 사이즈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렉탱글 골뱅이 30,10 그 다음 라인. 자, Z방향으로 20mm 카피. 다시 또 카피. 자, 그 다음 어레이 렉탱귤러 간격을 좀 넉넉하게 주세요. 100mm 100mm. 그러면 일단 12개 완성이 됐나요? 자, 1번은 이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2번이네요. 여기다가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UCS라는 명령어입니다. 보시면 UCS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 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이 면에다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토캐드에 있는 모든 명령어는 X, Y 면에서만 작업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현재 여기 면에서만 작업이 들어가요. 여기 있는 이 바닥면만 작업이 됩니다. 현재는.
근데 내가 지금 작업해야 되는 면은 여긴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면을 지금 내가 작업하는 면을 임시로 XY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면에다 작업할 겁니다. 그럼 이 면을 XY 면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게 UCS예요. 사용자가 임시로 XY 평면을 바꾸는 것. 그게 UCS입니다. 자, UCS라는 명령어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고 딱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3포인트. 원점을 지정해 줍니다. X방향을 지정해 줍니다. Y방향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XY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XY면 금방 이렇게 싹 바뀌어요. 자, 옵셋 10mm. 필렛. 됐나요? 다시 볼까요? 옵셋 10mm. 필렛. 카피.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졌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겁니다. 역시 UCS를 바꿔야 되고요. 자, 선을 분해하겠습니다. 옵셋 10mm. 자, 필렛. 이거 트림으로 잘라낼 수도 있겠죠? 카피. 다시 트림. 자, 라인을 그으면, 그리고 카피를 하면, 자, 금방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12개를 전부 다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솔리드 모델링, 우리가 이제 보통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서페이스 모델링이고 하나는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서페이스 모델링은 면만 만드는 거예요. 서피스 또는 서페이스란 뜻으로 표면이란 뜻입니다. 표피란 뜻이에요. 표피 또는 표면을 만드는 것, 그건 서페이스고, 우리가 사용할 솔리드가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건데 덩어리란 뜻이에요. 자, 솔리드를 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폴리선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 라인 가지고는 안 돼요. 일반 라인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폴리선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 패곡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닫힌 도형이란 뜻이죠. 패곡선은 솔리드로 만들어지고 계곡선은 서페이스로 만들어집니다. 서페이스예요. 서페이스입니다. 메시가 뭐냐면 그물이란 뜻이에요. 서페이스가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서페이스 모델링은 면이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메시 모델링 또는 서페이스 모델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선이 꼬여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이 꼬여 있으면 불가능해요. 자, 그 중에 이제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UCS 원래대로 돌리고요. 자, 라인. 자,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린 건 라인이죠. 맞습니까? 지금 그린 건 라인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솔리드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폴리라인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폴리라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pEdit라는 명령어입니다. 선택을 하고요. 그럼 CAD가 물어봐요.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즉 하나로 바꾸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엔터. 여기 보시면 조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로 조인이 됩니다. 자, 이거 분해하겠습니다. 익스플로드. 제가 이렇게 다시 분해했습니다.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조인이라는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인으로 선택만 하고 엔터 치셔도 바로 이와 같이 바뀝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서클이 있는 경우 간혹 스플라인으로 바뀝니다. 항상 폴리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플라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어쨌든 한번 바꿔보시죠.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써야 돼요. 렉탱이라든지 서클이라든지. 자, 익스트루드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는 객체 선택이 뜹니다. 선택을 하고 엔터. 그러면 돌출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돌출할 높이를 써주시면 됩니다. 혹은 내가 마우스로 적당한 위치를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돼요. 자, 돌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얘는 오픈되어 있잖아요. 익스트루드. 면으로 올라갑니다. 면으로. 그런데 보세요. 면이 뭐로 되어 있나요? 그물처럼 생겼죠. 서페이스라고 합니다. 메쉬라고 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는 어때요? 면이 깔끔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되나요? 면이 그물처럼 생겼죠. 근데 얘가 서페이스입니다. 서페이스 또는 메쉬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네, 서페이스로 모델링 됐습니다. 면만 모델링 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면이 어떻게 생겼어요? 메쉬로 생겼습니다. 그물 모양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메쉬 모델링 또는 서페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 됩니다. 결국은. 자,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폴리라인으로 제가 그렸습니다. 폴리라인으로 그렸으니까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 있나요? 팔자 모양으로 매듭져 있죠. 맞습니까? 얘는 안 돼요. 이건 풀 방법이 없어요. 오픈되어 있는 도형은 닫으면 돼요. 오픈되어 있으면 닫으면 돼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자, P라인. 자, 보시죠. 얘는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P-에디트에서 선택한 다음에 클로즈를 누르면 돼요. 근데 얘는 안 돼요. 할 게 없어요. 아예 안 돼요. 익스트루드 아예 안 돼요. current wireframe denied density 거부되었습니다. 얘는 거부됐답니다. 거부한답니다. 캐드가. 선이 꼬여 있어서 솔리드로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트림으로 자르거나 필렛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니까 깨끗하게 정리된 거 맞죠? 네, 익스트루드 비로소 올라갑니다. 자, P-에디트 이렇게 자, P-에디트를 하면 오픈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그러면 열어줍니다. 클로즈가 나와요. 닫아줍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오픈, 클로즈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우리가 도형을 만들고 작업할 때 간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클로즈라는 메시지가 뜰 경우가 있어요. 어딘가 살짝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클로즈 메뉴를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 서클을 제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카피, 선을 이렇게 중복시킬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익스트루드, 그다음 적당히.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명령어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유니언, 인터섹트, 서브트랙트입니다. 유니언 두 개의 솔리드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유니언이 결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솔리드 도형을
하나로 합칠 때 쓰는 게 유니언이고, 인터섹트는 교차라는 뜻이죠. 즉, 두 개의 솔리드 도형이 교차한 부분만 남기는 것. 그게 인터섹트. 서브트랙트는 빼는 겁니다. 도형 빼기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유니언. 자, A 도형과 B 도형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이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집합이라는 거 공부했었습니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요. 유니언이 합집합입니다. 두 개의 집합을 하나로 합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섹트는 교집합입니다.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는 거. 서브트랙트가 차집합입니다. 먼저 유니언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합쳐진 거 맞나요? 인터섹트.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교차된 부분만 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A 도형과 B 도형, 그러니까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하고 결과가 같아요.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하고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언이나 인터섹트는 내가 연산하고자 할 도형들을 함께 선택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서브트랙트는 달라요. 차집합이라고 했습니다. A 도형에서 B 도형을 빼는 거예요. B 도형에서 A 도형을 빼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자, 서브트랙트입니다. 서브트랙트 A 도형을 먼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뺄 도형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서브트랙트는 엔터를 두 번 치셔야 돼요. 선택하고 엔터, 선택하고 엔터. 어떤가요? 결과가 달라졌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렉탱글, 그 다음 익스트루드. 이제 제가 이와 같이 올렸습니다. 뭘 할 거냐면 슬라이스라는 명령을 할 겁니다. 슬라이스가 자르기입니다. 자르기예요. 역시 슬라이스 역시 세 점을 쓰시면 됩니다. 세 점을 쓰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빗면으로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빗면으로 자르고 싶습니다. 물론 서브트랙트로 잘라낼 수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자, 슬라이스 쓰는 게 편합니다.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슬라이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맨 끝에 3포인트입니다. 원래 2포인트가 있어요. 2포인트, 3포인트 있습니다. 기본값이 2포인트예요. 기본값이 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포인트를 한 번 더 눌러줘야 돼요. 3포인트를 눌러주면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그 다음 서드 포인트,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줘야 되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캐드가 point on desired side. desired가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는 면이 어딘가요? 라는 뜻입니다. 키포스 둘 다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싹 잘려서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나는 이쪽을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싹 잘려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엔터 한 번 더. 원점, X방향, Y방향, 키포스. 그러면 이와 같이 둘로 나눠집니다. 다시 봅니다.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엔터 한 번 더. 원점, X방향, Y방향, 그 다음 데자이어 사이드. 내가 선택할, 내가 남기고자 할 부분. 그러면 반대쪽은 이와 같이 없애줍니다. 이렇게 4개입니다. 솔리드 명령어, 솔리드 도형을 다룰 수 있는 명령어가 기본 4개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필렛 명령어 기억하시죠? 네, 필렛 모서리를 클릭했습니다. 그때 캐드가
반지름을 물어봐요. 자, 10mm. 뭐 다른 모서리를 할 거니에요. 제가 이렇게 다른 모서리를 지정해 봤습니다. 필렛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필렛 들어갑니다. 심지어 챔퍼도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골뱅이 30,10 익스트루드 20 어레이 렉탱귤러 100mm씩. 자, 1번은 이걸로 끝났고요. 자, 2번 같은 경우 렉탱글 10,10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어떤가요? 모양이 훨씬 더 쉬워졌죠. 다시 봅니다. 렉탱글 골뱅이 10,10 이동하기 가운데서 가운데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나머지는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줄로 내려가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 여기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니까 미드포인트 남길 때 반대쪽 맞나요? 다시 봅니다.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원점 X방향 Y방향 남길 때 클릭. 이거 특히 얘가 슬라이스 써야 돼요. 얘는 슬라이스 안 써도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UCS를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 바꾸고 P라인 클로즈 익스트루드 그 다음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럼 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슬라이스 밖에 안 돼요. 물론 슬라이스 없이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슬라이스 쓰는 게 제일 쉽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죠.